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4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국이 갑자기 자유조선 멤버를 체포하려 드는 진짜 이유는? 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4월 18일 자유조선의 멤버인 크리스토퍼 안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미 해병대 출신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2월 22일 스페인에서 발생한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예일대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아드리안 홍창이 주도하는 반북 단체로서 북한 망명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살된 후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면서 비로소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자유조선은 금년 2월 말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자유조선 멤버 10명은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기 5일 전인 지난 2월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서 노트북 및 USB 그리고 휴대폰 등을 탈취했습니다. 자유조선의 주모자인 아드리안 홍은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이동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닷새 후인 2월 27일 미 FBI에 탈취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대담한 이번 공격은 국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유조선의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 대한 공격은 북한 독재 정권의 심장을 겨눈 사건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스페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대사관 외벽에 타도 김정은, 자유조선, 우리는 일어난다 등의 낙서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경천지동할 만한 사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아드리안 홍은 미국에서도 탈북자 지원 및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은 물론 캐나다 의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 중이고 특히 대학생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에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을 더욱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아드리안 홍과 자유조선 멤버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 작전에 나선 것일까요? 어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제3차 정상회담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특정 반북단체의 과도한 일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는 북한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는 아드리안 홍 등 자유조선 멤버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외견상 체포라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명확한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정녕 자유조선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을 모른 척 외면하거나 아드리안 홍과 크리스토퍼 안을 체포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미국은 2월 20일 사건 발생 며칠 만에 스페인 법원에서 날아온 국제 체포영장을 들고 몇 날 며칠 고민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 4월 중순에 자유조선 멤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아닐까요? 우선 미국은 영장을 발부한 스페인 당국이 스페인 국가법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스페인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전력이 있는 법원입니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스페인어로는 아우디엔시아 나시오널, 영어로는 내셔널 코트라고 번역하고 우리말로는 고등법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체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국가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가법원은 스페인 전역의 관할권을 가진 특별법원으로서 왕가와 정부에 대한 반역죄,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패 등 경제범죄, 테러, 마약 및 조직범죄와 함께 법률과 조약에 따라서 관할을 가지는 스페인 영토 밖에서의 범죄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법원을 이루는 구성원은 수사판사와 합의부 판사 그리고 검사입니다. 우리 검찰이 법무부 소속인데 반해서 스페인은 수사 기능까지 포함하는 판사 제도를 사법부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역시 사법부 소속입니다. 수사판사는 우리 검찰처럼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합의부 판사는 재판을 담당하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유지합니다. 일단 수사판사가 수사에 착수하면 그에게 외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나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정권 핵심이나 재벌이 관련된 초대형 사건을 담당했던 대검 중앙수사부장도 부러워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가법원이 명성을 떨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1년 전인 1998년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국가법원 수사판사 발타사르 가르소는 1998년 칠레 피노체트가 신병치료차 영국 런던에 도착하자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경찰은 스페인 측 요청에 따라서 피노체트를 체포해서 가택 연금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가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되어서 타국에서 체포된 채 제3국으로 송환을 기다려야 하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발타사르 가르송 수사판사는 영국과 스페인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과 유럽 테러 협약에 의거해서 피노체트의 신병을 스페인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칠레와 스페인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영국 법원은 1년 반 동안이나 피노체트를 가택 연금하다가 결국 2000년에 고령을 이유로 칠레에 송환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 국가법원의 수사판사 발타사르 가르소는 단숨에 스페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스타 판사로 떠올랐지만 스페인 정부는 칠레 및 영국과 외교관계가 어그러지면서 한동안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국가법원 수사판사가 피노체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던 근거는 스페인이 1985년에 제정한 법원 기본법에 그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스페인 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집단 학살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는 스페인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을 채택해서 반인륜적 범죄 및 대량 학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스페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스페인 국가법원은 2014년에도 장쩌민 전 국가주석, 리펑 전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자 5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티베트인에 대한 대량 학살 혐의였는데 당시 중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스페인 국가법원의 관할권은 수시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스페인 국가법원과 한바탕 일전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판사들이 들이미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 처리 방향을 놓고 여간 고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스페인 간에는 1970년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스페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또는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자유조선 케이스는 미 정부로서는 그러한 범죄에는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스페인 간의 법률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발타사르 가르송 판사는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일어난 고문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법무장관을 지낸 알베르토 곤살레스를 비롯해서 전 부통령 비서실장 데이빗 에딩턴 등 전직 미 고위 관료 6명을 기소했습니다. 소위 부시 6라고 불리는 명단입니다. 발타사르 가르손 판사는 당시 부시 전 대통령까지 기소를 검토했을 정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의 발끈에서 스페인 국가법원의 거듭된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고 결국 국가법원의 상급법원인 스페인 대법원에서 관할권 없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국 간 불편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미 정부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 정부로서는 9.11 사태 이후 미국과 스페인이 대테러 작전에 적극 협조해서 서로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스페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미국의 뒷목을 치고 나서는 스페인 국가법원의 돌발적인 행동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 정부는 이번 자유조선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장기적 국익을 보다 신중히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페인 국가법원 수사판사의 체포영장 청구를 얼마 전 부시 6 사건의 경우처럼 가타부타 답변을 주지 않고 마냥 버티다가는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스페인 영토에서 일어난 제3국 외교 공간에 대한 공격은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과 정의가 정의롭다고 해도 폭력행위 그 자체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당장 북한은 물론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스페인 주재 각국 대사관이 스페인 측에 공간 경비 강화를 요청하고 나선다면 한마디로 스페인은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스페인 정부는 사우디 대사관에는 입구에 장갑차를 배치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 외국 공간에는 경찰력을 일체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재 외국 공간 보호를 위한 여분의 경찰 인력도 그리고 관련 예산도 없지만 테러 등 치안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스페인의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으로서는 일단 스페인 정부, 특히 스페인 수사판사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자존심 강한 스페인 측의 체면을 최대한 세워주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미 국내 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가지고 물밑 타결을 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요? 미국과 스페인 간의 외교안보 관계는 보통 깊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게 스페인이 지닌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와 적극적인 협력 의지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스페인 남부 카디스 인근에는 미국과 스페인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로타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로타 기지는 지중해 관문에 위치하면서 지중해 주둔 미 해군 제6함대 지원 역량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타 기지 사령관은 스페인 제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 운영비는 모두 미국이 지불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이 아예 한 수 접고 들어가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기지입니다. 로타는 지중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대서양으로 들어서는 뜨거운 스페인 남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93년 9월 24일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을 위해 항해를 떠난 항구인 카디스에서 북서쪽 65마일 지점에 위치한 로타에는 3,000명의 미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공군과 육군 병력, 군인들의 가족까지 그야말로 리틀 아메리칸 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타 기지에는 전성시에는 17,000명에 이르는 미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타 기지는 지브롤터 해협과 대서양을 지나는 러시아 함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고 미국과 나토 함대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타 기지는 미국과 서남아시아를 잇는 선에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동 및 대유럽 작전에서 대단히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로타 기지는 유럽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요격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미사일 초기 요격 기지를 구축하는 이른바 단계별 탄력적 접근 전략, 즉 EPAA,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를 운영 중입니다. EPAA는 터키의 레이더 기지,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이지스어쇼 요격 시스템, 그리고 스페인 로타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4척의 미 이지스 구축함 산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011년 10월부터 스페인 로타 기지에 로스, 도널드 쿡, 카니, 포터 등 4척의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해서 이란과 러시아 등 가상 적국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정보를 수집하면서 요격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와 터키에서 수집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있는 나토 공군사령부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요격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미국이 스페인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스페인 정부 역시 미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관계 강화에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스페인의 대형 호위함 멘데스 누네소는 금년 1월부터는 아예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제12 항모 전단에 배속되어서 금년 11월까지 미 함정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일시적인 양국 간 합동훈련이 아니라 아예 근 1년간 미 항모 전단에 파견되어서 미군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멘데스 누네스 함은 미국의 제12 항모 전단에서 유일한 외국 함정입니다. 스페인과 그리고 로타 해군 기지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로타에는 해외 주재 미 대사관이 테러 등 긴급 상황에 처했을 경우 즉시 출동하게 되는 미 해병대 대테러 특공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2년 9월에 리비아 벵가지에서 발생한 미 영사관 방화 및 미 외교관 피살 사건 이후에 스페인 로타 기지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습니다. 벵가지 사건 당시에
미국의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4명의 미국인이 로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 특공대의 구출 작전을 기다리다가 그만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로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대테러 특공대 즉 패스트 플릿 안티 테러리즘 시큐리티 팀즈는 1개 중대 규모로 24시간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3등분해서 스페인의 로타, 일본의 요코스카항, 그리고 바레인 마나마의 패스트 중대를 운영 중입니다. 로타에 위치한 패스트 컴퍼니 유럽은 중동과 유럽 주재 미 대사관 등 미국 이익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경우 즉시 출동하는 이른바 5분 대기조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활동을 앞장서서 지원할 수 없겠지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사실 구태여 활동을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북한이 놀라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공격에 참여한 인물들의 신상과 미국행 항공편 탑승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스페인 국가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보내온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핵심 외교안보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자유조선의 대사관 침입 사건은 일단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용히 수면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하면 지나친 상상일까요? 미국은 스페인도 그리고 자유조선도 버리지 않는 만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닐까요?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장을 박차고 일어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4월 말 북러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회담장을 떠나는 김정은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나름 정겨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울산 축구 팬들의 대표적 응원과 잘 있어요가 생각납니다. 가사를 볼까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그 한마디였었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만 했었네. 2019년 1월부터 4월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1월에 중국, 2월에 미국, 그리고 4월에 러시아 등 초강대 국가의 실속 없는 정상회담이 이어진 어쩌면 되돌리고 싶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미국과 스페인,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